우리 갈 길이 매우 멉니다. 해야 될 게 사실 엄청 많죠. 오늘 일단 세 지문을 끝내고 도시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바쁘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뭐 도시과 첨삭을 할 거고 이제 토요일 날에도 사실 좀 시간이 되면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 스케줄 맞추기가 워낙 어려워갖고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분께서 이제 학원에 안 오는 날을 좀 활용해서 최대한 해야 할 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진도 남은 거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볼게요. 38번 갑시다.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 science. 자, 현대과학의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들이 communicated, 의사소통을 했대요. Their creative ideas를요.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했답니다. Largely by publishing books 해갖고 나왔죠.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과학자들이 이제 뭘 했다? 주로 책을 출판함으로써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책 출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바로 이어서 보자면요. 이거는 이제 뭐 영어식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작업 방식이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작업 방식이 설명되는데 not 나왔고 but also 나왔죠. 요 뒷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시예요. 예시. 즉 이러한 작업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책을 출판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이 책을 출판하는 방식은 어떻게 설명되느냐? 뭐 뉴턴의 뭐 프린시피아라든가 아니면 뭐 코페르니쿠스의 On the Revolutions of the Heavenly Spheres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케플러의 어쩌고, 뭐 갈릴레오의 어쩌고, 뭐 이게 다 예시예요, 예시.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학자들이 전부 다 책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했다.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소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그래 소재는 뭐냐면요, 과학적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과학 소통. 좀 정확하게 하자면 과학 소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소통의 수단. 자, 과학 소통의 수단으로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책이었어요. 책. 그렇죠? 자, 이 책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달을 했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자,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eriodicals. periodicals. 이게 뭐냐면 정기 간행물이라는 뜻이거든요. period라는 게 기간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periodical 하면은 이제 정기 간행물 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과학 정기 간행물의 등장과 함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such as th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그래서 런던의 뭐 로열 소사이어티 트랜섹션과 같은 그런 과학 정기 뭐 물, 그런 정기 간행물 뭐 이런 게 등장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책에 이어서 정기 간행물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책이 점차적으로 yield ground 이렇게 됐답니다. 자, yield ground 하면은요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뜻이거든. 자리를 내어주다. 그래서 책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어줬는가? The technical journal article. 말 그대로 그런 이제 잡지 기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echnical journal article은 요거 말하는 거겠죠. 요거. periodicals를 말하는 거겠죠. As the chief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그래서 과학적인 의사소통의 주요한 형식으로서 여기에다가 자리를 내줬다. 이런 정기 간행물에다가 자리를 내줬다. 결국에 정기 간행물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출판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책 출판이 줄어들었다. 됐나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있겠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books were not abandoned altogether. 그러니까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대요.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다. 다윈의 그런 종의 기원이 보여주듯이 책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이런 포인트들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일치로 내기가 좋은 요소들이에요. 내용일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과학 소통의 수단으로서 책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책 다음에 정기 간행물이 이제 등장하면서 책의 출판이 점차적으로 낮아졌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이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책 출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알겠죠? 책 출판이 낮아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책 출판을 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출판율이 낮아졌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인 뜻은 뭐다?
책 출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 줄어들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나오기도 했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even so, 그렇다 하더라도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결국에는 가능해졌답니다. for scientists, 과학자들이 의미상 주어 to establish a reputation. reputation은 명성이죠. 그래서 명성을 쌓는 게 가능해졌답니다. for their creative contributions. 그들의 창의적 기여에 대한 명성을 쌓는 게 가능해졌답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 publishing a single book length treatment of their ideas. 여기서의 treatment라는 거는요, 이제 치료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룬 것 뜻이 되겠죠. 다룬 것. 이 treat가 다루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한 권의 책 길이로 다룬 것. 됐어요? 한 권의 책 길이로 다룬 것을 출간하지 않고서도 명성을 쌓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 간행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책 출간을 하지 않고도 명성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책 출간 없이 명성을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쌓을 수 있게 된 거. 근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책을 발행을 안 해도, 출간을 안 해도 명성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된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무조건 명성을 쌓으려면, 자, 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유명해지려면 내 이름을 널리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과학자로서 정말 드넓히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책을. 됐어요? 그런데 이 전기 간행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책을 안 내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게 된 거죠. 전기 간행물로서 내면 되니까요.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나 제가 알기로는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도요, 제가 알기로 책을 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책은 없고요. 아마 그 전기 간행물이나 특히 논문, 그러니까 논문은 엄청 많이 썼죠. 논문은 어찌 보면은 비전기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전기 간행물, 그렇죠? 책만큼 이제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 간행물 정도의 이제 길이가 될 텐데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비전기 간행물이 되겠죠. 어쨌든 책을 내지 않고서도 과학자들이 유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for instance,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revolutionary ideas, 혁명적인 생각은요. 어떤 혁명적 생각인가? 대절 이하입니다. 여기까지예요. That earned Einstein 나왔네요. 아인슈타인에게 얻어다 준 이렇게 해석합니다. earn이 얻어다 주다예요. 사형식으로. 아인슈타인에게 그의 노벨상을 얻어다 준 혁명적 생각이랍니다. 그 노벨상이 어떤 거냐? concerning, 어떤 거에 관한 거랍니다.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nd the photoelectric effect랍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광전 효과래요. 이거에 관련된 그런 노벨상을 아인슈타인에게 얻어다 준 엄청난 아이디어겠죠. 이런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 appeared as papers. 여기서 paper라고 나왔죠. 뭡니까? 논문이죠, 논문. 그렇죠? 자, 논문은 이제 예시로서 얘기한 겁니다. 예시로서. 그래서 전기 간행물에서 이제 논문까지도 갔네요. 그래서 논문으로서 등장을 했답니다. 뭐 여기에서요. 자, 이어서 보자면 his status, 그의 지위는, 즉 아인슈타인의 지위는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of all time,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does not depend on, 뭐에 의존하지 않느냐? The publication of a single book, 단 한 권의 책의 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결국에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책 덕분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라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예시로서만 얘기한 거고요. 결국 이 글에서의 전체적인 건 무엇이냐?
과학 소통의 수단으로서 책과 전기 간행물을 했는데 이것만 소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전기 간행물을 통해서 책을 출간하지 않고도 과학자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서는 일단 전기 간행물로의 전환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주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됐어요? 전기 간행물의 등장 초반부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요지에 해당하는 거는 이쪽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쪽.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주제는 위에서 말했던 With the advent of 그 문장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윗문장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다시 한번 보다 과학 소통의 수단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전기 간행물로. 됐죠?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전기 간행물을 통해서도 과학자들이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without 이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어요? without 이하를요. without 이하가 뭔데요? 그들의 생각을 책으로 출간하지 않은 채로. 이 부분이 되겠죠.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과학 소통을 위한 출판물 방식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 다룬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학자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단 한 권의 책을 내지 않고도 자신이 창의적으로 이 세상에 기여한 바에 대한 명성을 쌓는 게 가능했다라는 게 글의 전반적인 내용, 요약문이 되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사실 요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요지를 재진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시에서 한 번 더 다른 내용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9번 볼게요. 봅시다. 이 39번을 조금 이제 헷갈려 할 수도 있어서 좀 설명을 좀 잘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이. 자, 첫 문장 볼게요. A supply schedule. 공급 일정은 refers to. 자, refer to는 뭐뭐를 말하다, 언급하다 뭐 이런 뜻이죠. mean이랑 같은 뜻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공급 일정은 뭘 말하는 거냐면 the ability of a business랍니다. 기업의 능력을 말한답니다. 공급 일정이라는 것. 근데 기업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냐? 이 투부정사가 지금 예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ability. 화살표만 좀 바꿀게요.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 그들의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업체의 능력. 이게 바로 뭐다? 공급 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급 일정이란 뭘 말하는 거다? 공급 일정?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업체의 능력이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포켓몬빵을 사러 갔는데 포켓몬빵이 잘 없습니다. 자, 이 포켓몬빵이 나오는 공급은 이제 제한이 있겠죠. 뭐 얼마만큼 뭐 만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100만 개를 만든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근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죠? 막 하루에 수요가 막 200만 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나오는 건 일주일에 100만 개밖에 안 돼. 그럼 일주일로 따지면요. 일주일 동안 1,400만 개를 만들어야 이 수요가 충족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급 일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들의 생산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야. 생산율. 즉 일주일에 100만 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3일에 100만 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공급 일정을 좀 더 간격을 줄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공급 일정이란 건 다시 한번 보다 그들의 생산율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공급 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하자면 이 글은요, 공급 일정 자체가 주요 소재는 아닙니다. 그냥 공급에 대해서 좀 일단 도입부에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건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businesses, 자, 몇몇 업체는 are able to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Their production level quickly. 빠르게 그들의 생산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In order to meet increased demand.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야. 업체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빠르게 이 생산 수준을 늘릴 수 있다고요. 됐어? 이게 뭡니까? 공급 일정을 조절하는 거죠. 됐나요? 이 얘기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however가 등장하네. 미리 말하죠. 여기가 주제입니다. 주제. 자, 여기가 진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However, 그러나 스포츠 클럽은 have a fixed or inflexible, inelastic 이런 표현이 나왔죠. production capacity를 가지고 있답니다. 즉 고정되어 있거나 유연하지 못한, 즉 탄력적이지 않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이 글에서 처음에 도입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공급, 그러니까 일반적 기업의 공급 일정,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 글은 however부터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 스포츠 클럽의, 스포츠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포츠 시장.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반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도입부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입부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일반 기업들을 얘기한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들. 자, 이 일반적인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요? 어떤 생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수준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즉 한마디로 공급 일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쓸게요. 수요에 따른 생산 수준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지금 주제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는 뭡니까? 비교되고 있는 거죠. 비교되고 있는 거. 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뭡니까? 스포츠 클럽이라고 했어요. 스포츠 클럽. 자, 스포츠 클럽은 어떻답니까? 유연하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고 막 그렇답니다. 탄력적이지 못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요 생산 수준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 일반적인 기업에서 여기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 조절이 가능하다는 건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탄력적이라 할 수 있겠고 유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맞아요? 내가 그냥 상황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거잖아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스포츠 클럽은 어떻다? 그에 반대되는 거랍니다. 반대되는 거. 즉 무엇입니까? 탄력이나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떻다?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고정되어 있다. 됐나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they have. 자, 그들은 즉 스포츠 클럽은 가지고 있습니다. What is known as a fixed supply schedule. Being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럼 뭐로 알려져 있느냐? 고정된 공급 일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위에서 우리 아까 일반 기업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 일정이 어떻다? 탄력적이고 유연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포켓몬빵 너무나도 많이 수요가 많아. 그러면 우리 좀 더 많이 찍어내자.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스포츠 클럽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일정에 있어서 탄력적이지 못하고 이제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뒷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스포츠 클럽이야. 뭐 예를 들어서 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야. 막 이런 이제 스포츠 클럽이 있어. 근데 이 스포츠 클럽이 경기 일정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말하는 공급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급은 뭡니까? 스포츠. 그 경기하는 거죠. 경기. 됐어요? 이 경기 뛰는 거 그거 자체가 뭐야? 그게 공급이잖아. 그 시청자들, 그 관람하러 온 이제 그 사람들, 관람객들에게 이제 자기들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 이게 뭔데? 이게 공급이죠, 공급. 근데 이 공급 일정을 바꿀 수가 있냐는 거야. 못 바꿔요. 못 바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거나 상대 팀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되게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일정을 막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
이 시즌 중에 정해져 있는 경기만큼 얘네들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임의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이 스포츠 클럽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임의적인이라는 단어를 잠깐 말했거든요. 임의적인. 이 임의적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까요? 랜덤 이런 거 너무 쉽고요. 네. 자, S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A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 있거든요. 둘 다 조금 어려워요. S로 시작하는 단어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 됐어요? 임의적인 형용사니까 spontaneous. 그렇죠?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거든요. 잘 몰라요? arbitrary 이런 단어도 있어요. arbitrary. 어렵죠? 예. 네. 어려운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스택에 나오는 단어예요. 스택에 나오는 단어죠. arbitrary. 네. 그다음에 spontaneous. 이게 다 임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임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쪽이죠. 여기 일반 기업. 그럼 임의적이지 않은 속성을 가진 게 바로 이 스포츠 클럽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이 39번 지문을 시험에 낼 거라면요, 저는 요약으로 낼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요약으로 낸 다음에 객관식 요약으로 낸 다음에 빈칸으로 내는 거죠. 스포츠 클럽은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달리 임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낼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arbitrary 이런 단어 넣어놓을 거예요. 됐어요? 이러면 이제 쉽지 않겠죠. 그렇죠? 임의적인이라는 단어가요, 이 본문 통틀어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필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t is worth noting. 자, 여기서 nothing이 아니고 nothing이에요. nothing. 노트야, 노트. 노트는 주목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뭐가? 대절 이하가요.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이 예시가 아니라고요. 이 case라는 건 예시나 사례 뭐 이런 뜻이 있죠. 이것이 사례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답니다. 어떤 사례냐?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자, 그래서 의류나 장비나 뭐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기념품 이런 거겠죠. 이런 거의 판매에는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스포츠 클럽이 탄력적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고 고정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는 해당이 없다?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야.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요놈들 있죠, 요놈들. 요놈들은 뭐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탄력적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유연하다고요. 판매에 있어서. 판매까지 이렇게 줄게요. 됐어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 팀의 팬이야. 뭐 어떤 스포츠 클럽에.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그 뭐 사인볼 뭐 이런 거 살 수도 있잖아. 그건 물품이잖아, 물품. 아니면은 뭐 레플리카 같은 걸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뭐 한정적으로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언제든 살 수 있겠죠, 뭐. 그 관련된 거는요. 그냥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그냥 사버리면 되지 뭐.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이런 판매 같은 경우는 뭐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말인데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는 공급 일정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정 팀의 팬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수요가 많아졌어. 뭐 이런 뭐 장비라든가 의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어떻게 하면 돼? 공급 일정 조절하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But 그러나 clubs and teams, 클럽과 팀은 can only play, 오로지 경기를 뛸 수 있대요. A certain number of times, 일정 횟수, 어떤 특정한 일정한 횟수만큼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uring their season, 그들의 시즌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목 같은 걸로 냈을 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재화와 서비스로 접근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유형적인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유형의 물건. 그렇죠? 그럼 이 유형의 물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형의 물건은 어떻다? 얘는
공급 일정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조절 가능. 됐어요? 이 재화에 해당하는 게 뭔데요?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기업에서 하는 그런 생산 물품들이 되겠죠. 아니면은 스포츠 클럽에서 판매하는 뭐 의류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게 뭡니까? 다 유형의 물건이에요. 유형의 물건. 재화라고요. 재화. 됐어요? 근데 서비스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경기죠. 경기. 됐어요? 경기는 뭡니까? 이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경기는 서비스죠. 서비스. 됐어요? 서비스는 저장이 되는 특성이 아니고요.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똑같이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결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결석한 친구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이 퀄리티의 수업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의 서비스 제공은 끝이에요. 물론 인강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제가 촬영한 걸 통해서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 인강으로 듣는 게 지금 내가 현장에서 듣는 거랑 같은 만족감을 주냐?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는요. 지나면 끝이에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야. 지나가면 끝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소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냥 이용을 못하는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 일정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 일정 조절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본문에는 전혀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재환이 서비스니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근데 공통점은 찾을 수 있죠. 뭡니까? 스포츠 클럽에서 아까 판매가 가능한 이런 애들이 해당 사례가 아니다라고 나왔고요. 일반 기업에서도 어떻다?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나왔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물건이라는 겁니다. 재화라는 거예요. 재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경기 자체의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건 뭐다? 경기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딩 때 배우지 않나요? 재화와 서비스 해가고. 자, 이어서 If fans and members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자, 팬과 회원이 그 venue로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달할 수 없다면 그 revenue는요, 수익은 is lost forever. 영원히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못 들어가. 티켓을 못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켓을 팔므로써 이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이 클럽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어떻다? 이제 경기장이 예를 들어 꽉 찼어.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이 지나버렸어.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티켓을 못 팔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판매를 못하니까 당연히 그 손실은 그냥 끝이죠. 끝. 됐나요? 아니 물건이야. 우리가 당장 포켓몬빵을 못 구해도 언젠가는 구할 수 있겠지. 세월아 내월아 존버하다 보면 살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요. 근데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했던 그 경기를 우리가 직관하는 거를 다시 우리가 소비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됐나요? 그러니까 역시나 저장이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정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All the sports clubs and leagues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자,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고정된 공급 일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it is possible, 가능하대요. to increase, 자,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답니다. 뭐를? The number of consumers who what? 시청하는, 관람하는 소비자의 수를 증가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원래는 일정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A팀과 B팀의 경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의 경기야. 근데 A팀과 B팀의 경기가 연달아 3번 있다고 하면 쳐보자. 3번 있어.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수요를 당연히 늘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되냐고. 안 된다고. 공급 일정 조절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비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답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스포츠 제품의 공급은요, can be increased, 늘어나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이제
얘네가 고정 공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수를 늘리는 게 가능하다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어서 스포츠 제품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뭐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 거겠죠. 위에서 말했던 뭐 장비라든가 의류라든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By providing more seats.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제품이라고 말한 게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닌가 보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덕트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린 것 같은데 이걸 제품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산물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산물, 생산물, 제품 말고 산물. 그럼 스포츠 산물, 그러니까 스포츠에 여기서는 경기를 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 뛰는 거. 스포츠 경기를 제공하는 게 증가될 수 있는데요. 뭐 함으로써냐? 일단 좌석을 늘릴 수 있겠죠. 그렇죠?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그리고 경기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좀 좁은 경기장에서 넓은 경기장.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extending the playing season. 그래서 그 playing season을 늘릴 수도 있답니다. 뭐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릴 수 있대요. 또는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new television, radio or internet distribution. 도우가 아니었네요. 죄송해요. through입니다. through. 자, 그러면 새로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인터넷 배그 이런 거를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경기 자체 어떤 날, 뭐 예를 들어서 4월 20일 날 뭐 A팀과 B팀에 경기가 있어. 근데 기존에는 수용 인원이 10,00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좌석을 늘려요. 15,000명짜리로 늘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된다? 경기장을 바꿔. 한 3만 명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데로 바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공급을 늘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공급을 늘리는 이유가 뭐야?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린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15,000명, 3만 명이 다 온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5배, 뭐 3배 이렇게 뭐 수익을 늘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스포츠 마찬가지로 A팀과 B팀의 경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직관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직관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그렇지? 그럼 직관 못하는 사람은 보통 뭘 합니까? 생방송을 보죠. 생방송. 됐어요? 그럼 그 생방송을 뭘로 봅니까? TV로 볼 수도 있고요. 라디오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각각에 대한 수신료가 이 클럽에 제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도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기에 대해서.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걸 제품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제품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기.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클럽의 공급은 어떻다? 제한적이에요. 맞죠? 제한적이지만 소비자 수를 늘리는 건 여러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방법이 요거였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 스포츠 클럽과 어떤 이제 다른, 그러니까 스포츠 시장의 특수한 특징들이겠죠. 특수한 특징들. 일반 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특징. 그 특수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40번까지 해버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한글에. 요 지문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혹시 이거 진도 나갔었나요? 학교에서? 왜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이 지문이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맞추면 쉬는 시간, 틀리면 쉬는 시간 없어요. 했다며요, 학교에서. 나만 믿어?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distance is a reliable indic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people. 거리는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어떤 지표냐? 관계에 대한 지표래요. 어떤 관계?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지표입니다. 제가 미리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턴스 거리는요, 진짜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나랑 지범이랑 이 정도 떨어져 있어.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고. 진짜 이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디스턴스, 물리적 거리.
그렇죠?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은요, stand for a further apart. 더 멀리 떨어져서 서 있답니다. Then 누구보다 to acquaintances. 지인들이 그런 것보다요. 그리고 acquaintances. 지인들은 stand further apart. 더 멀리 떨어져 서 있답니다. Then friend. 친구들보다요. 그리고 친구들은요, 또 멀리 떨어져 있답니다. 연인보다는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랑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점점점.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가까우면은 같이 가까이 앉는 거고요. 두 사람 간의 사이가 멀면은 이제 실제 거리도 멀어진다는 거죠. 됐나요? 아니 여러분이 자리에 앉을 때 그렇잖아요. 니네 학원 와서 자리에 앉을 때도 그렇잖아. 아니 친한 친구랑 가까이 앉고 별로 안 친한 친구랑은 거리를 둬서 앉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가까운 사이일수록 실제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자, 내가 봤을 땐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이따가 등장한 겁니다. Sometimes, 때때로, of course, 물론 these rules are violated. 이러한 규칙이 위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더 친밀도가 높을수록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다. 됐어? 이 규칙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규칙이 뭐라고요? 위반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그 위반되는 경우가 뭐냐? 예시가 나와요. Recall the last time. 자, 마지막 때를 회상해보랍니다. 어떤 때냐? You rode 20 stories in an elevator. 엘리베이터에서 너가 20층짜리 20층을 타고 너가 올라가는 그 마지막 때를 한번 떠올려보랍니다. Packed with total strangers. 그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 꽉 찬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죄다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꽉 차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가깝죠. 근데 이 사람들이랑 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규칙에 위배된 거네. 맞아? 네. 친할수록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안 친한데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뭡니까? 억지로 가까이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 되게 많잖아요. 엘베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버스를 탔다거나 지하철을 탔다거나 막 이제 막 만석이야, 만차야. 그러면 막 이렇게 핑겨갖고 막 이렇게 탈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죄다 strangers야, strangers 우리 입장에서.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그래서 the third life experience in the dog made. 자, 이 승객이 빽빽한 경험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만든답니다. The situation, 그 상황을요, a bit uncomfortable, 약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불편하잖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부대끼고 있으면요. 자, with your physical space violated. 자, 이거는 with 분사구문입니다. with 뒤에 space 명사 나왔고요. violated 뒤에 p 나왔습니다. 얘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의 물리적 공간이 침범된 채로 너는 may have tried, 시도했을 수도 있다, 노력했을 수도 있답니다. 뭐를요? To create psychological space를, 즉 심리적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답니다. By avoiding eye contact. 자, 그래서 이 눈 마주침을 피함으로써 instead, 대신에 focusing on the elevator buttons.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에 집중하면서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꽉 찼어. 내가 낑겨서 탔어. 여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되게 불편하잖아. 그렇죠? 불편한 상황입니다. 왜? 낯선 사람들이 나랑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리적으로라도 거리를 두고 싶은 거야. 됐어? 물리적으로 가까운데 이건 강제된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얘들한테 막 이렇게 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리적으로라도 이 사람들과 좀 멀리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심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은 어때요? 없죠. 공간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심리적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 아이 컨택을 피한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피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아이 컨택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친한 관계에서는요. 편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불편한 사람과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 죄다 불편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마주칠 수가 없겠죠. 아니 나랑 재윤이랑 쌩판 모르는 사람인데 엘리베이터 탔어. 내가 이러고 있어. 겁나 부담되겠죠. 그렇죠? 아는 사람이어도 부담될걸 이러고 있으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겁나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집중한답니다. 어떻게요? 앱의 그 버튼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겠죠. 그렇죠? 여기에 집중한다.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장이 미션 문장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약간 드릴게요. 내가 미리 그냥 쉬는 시간 줄게 지금. 지금 줄 테니까요.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요 문장을 얘가 뭔 말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패러프레이징을 써놨어요. 저는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이게 뭔 말하는 건지. 미션.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뭐 말하는지 중요하겠죠. 요 내용을 알면 그 다음 건 껌입니다. 요것만 잘 알면 돼요. 요 문장. 네? 다녀오세요. 개새끼야. 기억 진짜 한국사 배웠대. 야, 이거 다 받았어? 다시? 아직 안 받았어? 하나 모자 누구 모자랐어? 이거 모자랐던 사람. 현빈이가 안 나왔는데 여기 뒷자리에 나오시고 여기? 그럼 모자라고 어떻게 했어? 뭐라고 선생님이 왜 바보 왔는데 어찌 재밌지? 어때?
해석은 예식거리 챙겨봐. 다시 한번 더 와. 내가 미팅 왜안 오냐? 근데 유승기한테 집착해. 개새끼 너무 운동 불쌍하잖아. 안 그래? 어쩔 수 없지. 너도 그러잖아. 이년아. 언제 그랬어 시청자가. 너 밑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 그래. 엄마 때문에 못 빠진. 팩트. 팩트. 허허. 시프트에서 반박을 못하. 허허허. 아 힘들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죽으러 갈게. 근데 죽을 확률이 좀 큰 것 같아. 어머니 죽지 않을 것 같아. 어? 어머니 죽지 않을 것 같아. 나 진짜 혼낸다. 리모컨 다 있냐? 아니, 나 지금 113쪽 하고 115쪽 하고 있어. 병원에 회성 다 있어? 사진이야. 그거는 병신이지. 회성 안 했어? 안 사긴 했는데 하다 왔어. 나는 뒤에 건 다 있고 회성만 한 8개 나왔네. 어저께 해야 되냐고. 까지네. 이름 영생 영어모스. 이름 생겼는데? 자, 앉아보세요. 근데 진짜 이거 자, 제대로 파악이 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석 한번 해보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By reducing closeness. 자,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one verbal channel, eye contact. 그래서 하나의 비언어적인 채널, 즉 눈맞춤에서 가까움을 줄임으로써 one 사람은 can compensate for. compensate for는 뭐를 보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unwanted closeness. 원치 않은 가까움을 보상할 수 있답니다. In another channel, proximity. 또 다른 채널에서요. 즉 근접성에서. 자, 해석 다 했어요. 파악 다 했습니까? 혹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다 아는 거죠? 물어본다. 다 아는 거죠? 자, 일어난 용성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지금 잠결에 지금 잠이 아직 안 깼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싫어요. 지금 말이야. 네가 뭔데 순서를 네 맘대로 해요. 네가 뭔데? 난 분명 물어봤어요. 다 이해되냐라고 물어봤고요. 손 들라고 했는데 손을 안 들었습니다. 네가 안 들었잖아. 빨리 얘기해봐. 시간 가. 이해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이해가 안 된 사람 손 들라고 했을 때는 왜 손을 안 들었어?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봐? 아까 내가 쉬는 시간 준 게 쉬라고 준 것도 있지만 이거 보고 쉬라고 내가 시간 준 거였는데, 용성아. 예. 잠이 안 깼다고? 잤나 보네 그럼 계속. 네. 뭐야, 뭐 장난하는 거야? 자, 현빈이가 얘기해봐 옆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특성을 피하려고 상대방과의 눈맞춤을 피하는. 그럼 여기서 reducing closeness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가까움을 줄인다. 상대방과의 눈맞춤을 피한다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눈맞춤을 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피한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과의 눈맞춤을 피한다. 네. 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원치 않은 그러니까 가까움을 보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을 약간 피한다.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 네,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걸 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고요? 신체적 접촉을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꽉 찼는데 신체적 접촉을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피할 건데? 내가 눈 딴 데 보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뭐야? 지범이가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요 내용은 괜찮았어요. reducing closeness 여기는 괜찮았어요. 네, 여기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심리적 거리감을 멀리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해소하는.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요. 지금 가까움을 줄인다. 그러니까 어떤 비언어적 채널에서의 가까움을 줄인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눈맞춤을 줄인다라는 거는요. 지금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채널이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원치 않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관계성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성. 여기서 아이 컨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은 그런 신체적 가까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눈맞춤의 거리를 줄인다는 겁니다. 눈맞춤의 거리를 줄인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딴 데 쳐다본다는 거죠. 딴 데 쳐다본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움을 줄인다는 건요. 거리를 둔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거리를 둔다. 됐어요? 가까워지려고 해. 가까운데 이거를 감소시킨대요. 가까워지려는 걸 감소시킨다는 건 멀리 떨어뜨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가까움을 증가시킨다는 건 뭐야? 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가까움을 줄인다는 거는 가깝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지범이가 말한 대로 이 아이 컨택에서의 가까움을 피함으로써 그냥 신체적인 어쩔 수 없는 접촉을 그나마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가 요지예요. 요지. 이 글의 요지. 필사가 전달하고 싶어요. 됐어요? reduce closeness가 뭐라고요? 거리를 둔다라는 거라고. 알겠죠? 거리를 둠으로써. 거리를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떤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 상쇄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상쇄시켜준다. 그래서 compensate for를 이제 보상하다, 이제 상쇄시킨다 이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원래 상쇄시키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상쇄시키다. 한번 했던 것 같은데 offset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counterbalance 안 나왔었나?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ffset, counterbalance 이게 상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상쇄시키다. 됐나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껌입니다. 여기만 잘 이해하면 껌이에요. 용성이 이해됐어 이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if you're talking with someone 너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who is sitting several feet away. 자 몇 피트 정도 떨어져서 앉혀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다면요. at a large table 큰 테이블에서요. 테이블이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어. 여기가 몇 피트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 you are likely to maintain constant eye contact. 너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뭐를요?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요. 계속해서 눈 마주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그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 컨택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결국에는 you might feel uncomfortable doing. 너가 느낄 수도 있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대요. 하면서요. If you were standing next to each other. 만약에 너가 서로 옆에서 서 있다면. 서로 옆에 서 있다면은 그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는 거는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아이 컨택을 한다면 너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아이 컨택이라는 거는요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냥 대표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라는 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불편하면 뭐다? 아이 컨택을 잘 못해요. 불편한 사이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사이면은 그래도 아이 컨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다? 아이 컨택을 하는데 상관없다는 거야. 왜?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멀리 있으니까 이 사람과의 사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 근데 아이 컨택을 한다는 건 뭐다? 친하다는 증거라고.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쇄가 되는 거야. 또 그게.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옆에 나란히 붙어 있어. 근데 이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하면 아이 컨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안 그래도 불편한 사이인데 눈 맞춤을 해야 돼. 바로 옆에서. 이게 되냐고.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친밀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친밀도와 거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밀도와 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맞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눈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눈맞춤, 그렇죠? 그러면 이 눈맞춤이라는 건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나 친밀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눈맞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눈맞춤이 가능하면 친한 거고요. 눈맞춤이 불가능하면은 안 친한 거잖아요. 됐어요? 이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친밀도의 지표가 눈맞춤만 나온 게 아니죠. 또 뭐가 나왔습니까? 거리도 나왔잖아요. 거리. 이 거리도 역시나 우리 첫 문장에서 나왔죠. 거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의 지표다라고 나왔죠. 그럼 얘도 역시나 친밀도의 지표예요. 됐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안 친한 거죠. 거리가 가까이 있다. 이건 뭡니까? 친한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봐봐.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얘기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안 친한 거지. 그러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눈맞춤이 가능하냐고. 가능하다는 거야. 됐어요? 왜?
원래 눈 맞춤은 친한 사이끼리만 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뭔 말인지? 상쇄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가능하다고요. 눈 맞춤 가능하다고. 자, 그런데 만약에 안 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이제 눈 맞춤, 만약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친한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 친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눈 맞춤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뭐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안 친한 사이인데 가까이 있으면 눈 맞춤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비언어적 수단인 시선 접촉을 이용해서 불편한 물리적 거리를 편안한 심리적 거리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좀 이렇게 편안해지도록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려 할 때 이제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즉 대표적으로 눈맞춤이죠. 이 눈맞춤을 조절한다고요. 됐어? 이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40번까지 해갖고 이제 모든 내용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도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